터키 에르도안 행정부가 터키의 장기 집권을 또다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속된 터키 AKP 정의개발당 정부는 런던에서부터 유라시아 대륙 끝까지 연결되는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동아시아 끝까지 연장하여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 지정학이 요동치면서 잊혀져 있던 동방행 오리엔트 특급 열차, 한반도로 향하는 오리엔트 특급 열차가 곧 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과거부터 영국인들과 유럽인들에게 꿈의 열차는 바로 오리엔트 특급 열차 노선이었습니다. 이 열차를 배경으로 하여 영국인 소설가 에거서 크리스티는 오리엔트 특급 열차에서 벌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한 데이트작 오리엔트 특급 열차에서의 사건이라는 대명작을 탄생시켰을 정도로 전설의 열차입니다. 이 노선은 영국 런던에서부터 터키 이스탄불까지 연결되는 노선인데 1인당 가격이 미화 2,500불, 한화로 약 300만원가량부터 시작해서 제일 비싼 티켓값은 1,300만원가량을 할 정도로 기차계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니코를 연상하게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한반도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터키에서의 지정학적 변수, 카프카스에서의 지정학적 변수, 몽골과 만주 한반도로 연결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가장 황금 노선 철도 노선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매우 춥고 인구가 희박한 시베리아 횡단 열차 노선보다 오리엔트 특급 열차 노선의 모든 노선과 교통망이 완성된다면 인구 집중 또 도시개발 등의 이슈로 많은 자본이득이 창출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축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탄불에서 출발한 오리엔트 특급 열차 노선은 한반도까지 어떠한 주요 도시들을 통과할지 또 어떤 기후 조건, 경제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스탄불. 터키가 아시아인지 유럽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터키는 아시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터키에서도 유럽으로 분류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입니다. 보스포루스 해협 건너 터키 제국 세력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여 비로소 터키는 아시아적 정체성에서 유럽의 정체성을 부분적으로 혼합해 나간 도시가 바로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은 오리엔트 특급 열차의 정차역이 된 이후로 많은 서유럽인들이 방문하던 도시로 유럽에서도 유명한 관광 도시입니다. 터키는 오랜 세월 유럽의 국가들, 영국, 프랑스 등의 나라들과 우방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 터키의 경제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터키 그중에서도 이스탄불은 세계인들의 부동산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행정부는 놀랍게도 세계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세계 철도망의 중심 국가로 만들기 위해 터키를 국제철도의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두 번째, 앙카라. 터키의 경제적 수도는 이스탄불이지만 터키의 현재 정치적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비민주주의적 정치 인물로 알려진 에르도안 대통령이 20년 집권을 넘어서 30년 집권을 예고하면서 세계 최장기 독재자, 자칫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터키의 투르크 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한 패권국가 그룹이 탄생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범투르크주의가 앞으로의 10년간 터키의 국제외교 정치 아젠다화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인데 터키 수도 앙카라는 이 같은 범투르크 진영의 수도와 같은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트빌리시. 터키 국경을 넘어 조지아 옛 국가 이름 그루지아의 수도는 바로 트빌리시입니다. 카프카스 산맥이 러시아와 지리적 경계를 이루고 있으나 조지아는 최근 러시아와 국경 갈등이 심해 국가의 안보 자체가 흔들리면서 유럽연합 나토 가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조지아는 친서방국이나 나토 회원국인 터키와의 연대 강화와 철도 노선 연결에 나서면서 고립을 피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네 번째, 바쿠.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국경을 넘으면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는 카스피의 중앙의 반도 지형으로 카스피의 최대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열차 철도 노선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카스피해를 통해 카자흐스탄과 연결되는 해저 터널 혹은 교량 건설 사업이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교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카스피의 바다를 관통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가 탄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최근 천연가스 생산 등으로 국부가 크게 증가하여 부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가 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5번째, 아랄. 카스피해를 건너게 된다면 사막 건조기후지대를 지나 아랄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랄시는 원래 카자흐스탄의 주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랄해가 마른 이후로는 항구가 버려졌으나 최근 카자흐스탄이 아랄해 복구 사업에 나서면서 새로운 항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아랄시는 세계 환경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도시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6번째, 아스타나. 아랄의 다음은 아스타나입니다. 아스타나는 한때 유라시아의 수도, 세계의 수도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초연대 도시로 설계된 도시입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독재자 누르술탄이 독재를 시작한 이후로 아스타나의 이름이 누르술탄으로 개명되었다가 2022년 발생한 시위로 인해서 다시 아스타나로 바뀌게 됐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키릴 문자 알파벳을 영어 로마자로 바꾸는 사업이 진행될 정도로 최근에는 독자적인 문화와 국가적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7번째, 알타이 공화국. 알타이 공화국과 몽골은 최근 중요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022년 12월 몽골 당국과 카자흐 당국자들이 모여 현재 몽골과 카자흐스탄에 연결되지 못한 국경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러시아령 알타이 공화국의 대대적인 교통망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카자흐스탄에서부터 몽골까지 직결되는 철도물류망이 구축될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 구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현재 유럽의회 ECR 측에서는 우크라이나전 이후 패전하게 될 러시아에서 알타이 공화국, 몽골계 소수민족들이 거처하는 알타이 공화국 지역을 분리독립시키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크라이나전 이후로 몽골과 카자흐스탄은 새로운 국가적 운명이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8번째, 울란바토르 중모드. 알타이 공화국의 몽골 국경에서 만주 사이에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가 있습니다. 현재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몽골의 교통망을 새로 짜기에는 다소 북쪽에 치우쳐져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서 새로운 신도시 개발에 나섰습니다. 바로 울란바토르는 남단의 중모드시 근방의 대대적인 신시가지 개발 사업, 몽골 민족 스스로 최초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울란바토르 중모드 신도시 개발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 몽골 당국은 세종시와 같은 한국의 스마트 도시들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며 당초 독일의 건설업체들이 이 도시 개발 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한국의 건설업체, 지자체 전문가들이 이 도시 개발 사업을 도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9번째, 시린거러맹. 몽골의 국경을 통과하게 되면 중국 내몽골 자치구가 나옵니다. 내몽골은 원래 몽골의 영토였습니다. 1936년에서 1945년까지만 해도 몽간국이라는 별도의 국가가 내몽골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후어하우터 장자커우시와 함께 시린거러맹시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현재는 중국의 도시이나 몽골 제국 원나라 시기에는 여름 수도 상도라는 도시가 위치한 일종의 수도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갖기도 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시린거러맹을 지나면 츠펑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말로 적봉시로 홍산 문화의 유적이 발굴된 도시로 시린거러맹, 츠펑시와 같은 내몽골 도시들은 현재는 잊혀진 역사의 도시이지만 대륙교통망이 짜여지게 되면 부활하게 될 도시들입니다. 10번째, 잉커우. 잉커우시는 향후 있을지 모르는 간도반환 소송에서 한국이 승소하게 될 경우 되찾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도시 중 한 곳으로 고구려의 주요 방어 거점인 건안성이 위치한 도시입니다. 원래 이곳은 요하강 하구의 어촌마을에 불과했으나 마그네슘 광산, 인근의 석유유전이 발굴되면서 2020년 기준 중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10위 안에 든 바 있습니다. 잉커우시를 지나 단둥, 신의주, 평양을 지나 나타나게 될 도시는 바로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11번째, 서울. 서울역은 현재 국제역으로 재탈바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역 전체를 지하로 내려 거대한 지하 기차역을 만들고 지상에는 콘코스라는 거대한 유리돔 등으로 꾸미는 등 다양한 구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은 현재 경부선철도 혹은 수도권 지하철도 노선만이 지나는 노선이지만 국제철도 역사의 기능을 곧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역에서는 베를린까지 운행하는 국제여객 철도가 다니기도 했으나 그게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역에는 GTX-A 노선이 거의 완공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노선은 향후 대륙행 고속철도 노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번째, 부산. 마지막 도시는 부산역입니다. 부산은 현재 세계 지정학의 중심 도시 중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미국 롱비치 항만 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해역, 부산항만 앞을 지나야만 할 정도로 부산항은 마치 싱가포르의 말라카이역과 흡사한 지정학적 포인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북극항로까지 개설되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권이 더욱 커지게 된다면 동남아시아의 물산이 부산항에 모여 유럽으로 향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부산은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나 최근 중국에서는 남미 등 여러 국가들을 돌며 부산 엑스포 개최를 방해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가 나올 정도로 부산은 현재 중국의 크나큰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개의 오리엔트 특급 도시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 노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중요한 점은 이 노선이 지나는 곳에 현재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하여 막혀있던 카프카스, 몽골 서부와 카자흐스탄이 뚫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만주, 내몽골, 북한 지역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은 기후적 변화에 따라서 냉대기후에서 온대기후대에 편입할 가능성이 높은 도시들로서 앞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도시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지역의 특징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LCD, 인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토전략TV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